선반 위에 하지 정맥류 연고가 벌써 5통째 쌓여 있지는 않으신가요? 저녁 때만 되면 다리가 마라톤이라도 뛴 것처럼 욱신거리고 쑤시지는 않으신지요? 참 익숙한 상황이죠. 우리는 기적을 바라면서 비싼 돈과 시간을 들여 열심히 크림과 젤을 바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 이 연고들이 어느 시점부터는 전혀 소용이 없어지고 심지어는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또 다른 만병통치약 같은 것을 광고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제 그만 바르고 당장 병원에 가야 한다고 외치는 5가지의 분명하고 확실한 신호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단순히 불편했던 증상이 어떻게 심각한 건강 위협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 그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는 방법을 아시게 될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은 하지정맥류 연고를 사용해 보신 경험이 어떠신가요? 효과가 있던가요? 아니면 그저 돈 낭비였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십시오. 자, 그럼 솔직히 말해서 하지정맥류란 무엇일까요? 이는 단순히 보기 싫은 푸른 실핏줄이나 불룩 튀어나온 혈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방통행 도로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건강한 정맥 속에는 심장으로 혈액을 한 방향, 위쪽으로만 흐르게 해주는 밸브, 즉 판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정맥류가 생기면 이 밸브들이 고장납니다. 혈액이 제자리에 정체되고 정맥벽을 오래된 고무줄처럼 축 늘어나게 만들죠. 특히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는 나이가 들수록 이런 현상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바로 이때 연고들이 등장합니다. 이 연고들은 시원함을 주거나 피로를 해소하고 부기를 약간 가라앉히는 등 일시적인 안도감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맥 안쪽에 고장난 판막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연고는 표면에서 작용할 뿐이며 정작 진짜 문제는 훨씬 더 깊숙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치료를 향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가장 기본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봅시다. 우리가 연고나 크림 같은 것을 왜 그렇게 믿을까요?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고 무엇보다 부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약국에서 사서 바르면 일단은 조금 편안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광고에서는 다리가 가벼워진다거나 몇 번만 바르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약속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위험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는 치료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병은 그 사이에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연고는 기껏해야 증상에만 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예를 들어 피부 표면에 혈액을 묽게 하는 헤파린 성분이 들어있거나 혈관벽을 튼튼하게 한다는 마로니에 추출물이 포함될 수 있죠. 이건 마치 집에 불이 났는데 불을 끄지 않고 연기만 빼려고 창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숨쉬기는 조금 편해지겠지만 집은 계속 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접근을 하기 위한 첫걸음은 연고가 정맥류를 치료하는 약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초기 단계에서 불편함을 덜어주는 일시적인 보조 수단일 뿐이며 그 이상은 아닙니다. 자, 이제 문제가 생긴 정맥안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이 혈관 속의 판막이 제대로 닫히지 못하면 피가 역류하거나 아래에 고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혈관벽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고 결국 정맥이 늘어나고 심하게 울퉁불퉁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부에 바르는 연고는 물리적으로 이 깊은 곳에 기계적인 문제까지 해결할 만큼 깊숙이 침투할 수 없습니다. 연고 속의 유효 성분은 기껏해야 피부 표면층이나 바로 밑에 지방층에서만 작용합니다. 연고가 할 수 있는 일은 일시적으로 아주 작은 모세혈관을 수축시키거나
표면의 밑에 혈액순환을 잠시 좋게 만드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잠깐 다리가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고장난 판막을 고치거나 늘어난 정맥 혈관벽을 안에서부터 튼튼하게 만들거나 이미 정체된 피를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쉽게 비유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벽 안에서 수도관이 터졌는데 젖은 벽지에 묻은 물기만 열심히 닦아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진행된 하지정맥류에 대한 연고의 역할이 바로 이렇습니다. 연고는 사고 자체를 무시한 채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잠시 해결하려는 것뿐입니다. 자, 이제 정말 심각한 첫 번째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볼 때입니다. 바로 계속해서 멈추지 않는 다리의 통증과 무거운 느낌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구별해야 합니다. 오래 걷거나 텃밭일 좀 했다고 다리가 피곤한 건 괜찮습니다. 쉬고 나면 사라지는 일상적인 피로죠. 하지만 크게 무리하지 않았는데도 벌써 낮부터 다리에 무거운 쇠덩이라도 매달아 놓은 것처럼 느껴진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종아리가 쑤시고 당기고 때로는 불에 댄 것처럼 화끈거리는 통증이 매일 밤마다 곁을 떠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원한 파스나 연고를 바르면 잠깐 냉각 효과 덕분에 한 30분 정도는 괜찮아진 것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일시적인 효과일 뿐입니다. 통증의 진짜 원인, 즉 정맥혈이 다리에 정체되어서 주변 조직과 신경을 압박하는 그 근본적인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진통 크림 없이는 편안하게 잠들기 힘들고 다리 통증 때문에 평범한 일상생활이 어려워진다면 이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몸의 정맥 시스템이 도와달라고 구조 요청을 보내는 것입니다. 정맥이 너무 과부하된 상태이며 단순한 임시방편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제대로 된 치료가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이 통증이 과연 어떤 성격인지 그 근본 원리를 깊이 있게 알아봅시다. 이 통증은 단순히 근육이 아픈 통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다리가 안에서 터질 것 같다거나 밤에 자다가 갑자기 쥐가 나서 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경련 혹은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저림 증상으로 표현하십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정체되어 흐르지 못하는 정맥혈은 산소가 부족하고 각종 노폐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찌꺼기가 가득한 헌피가 주변 조직, 근육, 신경을 말 그대로 자극하고 중독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쥐가 나고 불쾌한 감각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게다가 정맥 내의 압력이 높아지면 혈액의 수분 성분이 혈관벽을 뚫고 주변 조직으로 새어나갑니다. 이로 인해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숨겨진 내부 부종이 생기고 이것이 주변을 압박하면서 그 특유의 터질 듯한 압박감과 무거운 느낌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크림도 이 과도한 수분을 빼내거나 조직에 산소를 공급할 수는 없습니다. 크림은 단지 차가움이나 멘톨 성분으로 통증 수용체를 일시적으로 속여 잠깐의 안도감을 줄 뿐입니다. 그 사이에 병적인 과정은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이자 훨씬 더 확실한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눈에 띄고 잘 빠지지 않는 부종, 즉 붓기입니다. 저녁이 될 때 발목에 양말 고무줄 자국이 깊게 남거나 아끼는 신발이 갑자기 꽉 껴서 불편해진다면 이건 위험 신호예요. 특히 밤에 충분히 주무셨는데도 붓기가 완전히 가라앉지 않는다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다리가 여전히 약간 부어있고 묵직하게 느껴진다면요. 이는 정맥과 림프순환 시스템이 더 이상 수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속적인 부종은 단순히 보기 흉한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다리 안에 고여있는 늪과 같습니다. 이렇게 정체된 체액 속에는 독소들이 쌓이게 되고
피부와 피하 조직에 영양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피부는 온갖 감염에 취약해지는 것이죠. 이뇨제 성분이나 부종 완화 효과가 있는 연고를 바르셔도 아주 잠깐 미미한 개선만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근본적인 원인, 즉 정맥의 높은 압력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압력 때문에 체액이 계속 조직으로 스며 나오는 것이니까요. 잘 빠지지 않는 부종을 무시하는 것은 결국 더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리가 붓는 것, 이 부종이 왜 그렇게 위험한 걸까요? 스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른 스펀지는 가볍고 탄력이 있죠. 이걸 물에 적시면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이 스펀지를 물속에 오래도록 두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썩거나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만성적인 붓기가 있을 때 우리 다리 조직에서도 딱 이와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계속해서 불필요한 수분이 남아있으면 세포들이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세포들은 산소와 영양분이 부족한 그 세포 간 액체 속에 갇혀 말 그대로 굶주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피부 아래 피하 조직이 단단하게 굳어버리고 만져보면 딱딱해집니다. 피부는 탄력뿐만 아니라 외부를 막아주는 보호 기능까지 잃게 되죠. 붓기가 있는 다리에 혹시라도 상처가 나거나 벌레에 물리면 훨씬 오래 걸려서 낫고 쉽게 감염될 위험도 높아집니다. 붓기는 단순히 물이 고인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정맥 기능 부전으로 인해 조직 내에서 물질 대사가 심각하게 망가졌다는 신호입니다. 따라서 이 상태는 단순하게 연고나 젤만 바르는 방식이 아니라 반드시 체계적인 접근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놓치기 쉽지만 나이 탓으로 돌리기 쉬운 중요한 신호가 바로 피부 변화입니다. 종아리, 특히 발목 위쪽 아래 3분의 1 지점의 피부를 잘 살펴보십시오. 죽은 개나 멍처럼 보이지만 사라지지 않는 거무스름하거나 갈색빛의 반점이 생겼다면 이는 매우 위험한 증상입니다. 이것을 과색 소침착, 쇠수첸처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 하면 정맥 내부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아주 미세한 혈액세포인 적혈구가 피부 속으로 새어나가기 때문입니다. 새어나간 적혈구는 그곳에서 파괴되면서 철분을 포함한 헤모글로빈을 방출합니다. 바로 이 철분 성분이 피부를 녹슨 것처럼 붉거나 거무튀튀한 색으로 물들이는 것입니다. 반점 외에도 피부가 심하게 건조해지고 각질이 일어나며 참을 수 없는 가려움증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저 보습크림을 바르거나 피부염을 치료하지만 진짜 원인이 혈관 깊은 곳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십니다. 정맥성 습진, 직모 싱시젠이라고 알려진 이 증상은 결국 하지 정맥류로 인해 피부에 영양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우선 이러한 피부 변화가 왜 생기는지 생물학적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우리 피부는 끊임없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고 노폐물을 배출해야만 하는 살아있는 장기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모세 혈관망을 통해 이루어지죠. 그런데 정맥류 바리코스로 인해 큰 정맥에 혈액이 고이게 되면 이 압력이 아주 미세한 모세 혈관까지 전달됩니다. 혈관들이 혈액으로 가득 차 벽이 늘어나면서 투과성이 높아지고 결국 피부에는 만성적인 염증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이것을 해결하려 애쓰지만 근본적인 원인인 정맥 우렬, 혈액 정체이 제거되지 않으니 염증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됩니다. 이로 인해 피부는 점점 얇아지고 종이장처럼 반질반질해지며 털도 빠지게 됩니다. 피부가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닙니다. 다리의 조직이 만성적인 산소 부족과
독성 노폐물 축적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아무리 값비싼 연고를 바른다 해도 이 정도 수준으로 망가진 정상적인 혈액순환은 절대 회복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다 나이 때문이야. 혹은 그냥 피부가 건조해서 그래 같은 말이죠. 나이가 드신 분들은 다리 피부가 거뭇거뭇하게 변하면 흔히 생기는 노인성 색소 침착으로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노인성 반점은 사실 몸 어디든 생길 수 있지요. 그러나 하지정맥류로 인한 색소 침착은 나타나는 부위가 명확합니다. 주로 정강이뼈 아래쪽 3분의 1, 즉 발목 주변에 집중됩니다. 피부 건조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온몸이 다 건조하고 가렵다면 그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가렵고 각질이 생기는 증상이 눈에 띄는 혈관이나 부기가 있는 정강이 부분에만 집중된다면 이는 99% 정맥 기능 부전의 증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단순한 피부염으로 보고 치료하는 것은 녹슨 파이프 겉에만 예쁘게 페인트를 칠하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계속 상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혹시 다리가 무겁거나 잘 붓거나 눈에 보이는 혈관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피부에 생기는 어떤 변화든 새 크림을 사러 갈 때가 아니라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셔야 할 때입니다. 네 번째 위험 신호는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 직접 문제를 느낄 수 있을 때입니다. 늘어난 정맥을 따라 손으로 짚어보세요. 만약 손가락 밑으로 단단하고 통증이 있는 밧줄 같은 덩어리가 느껴지고 그 위에 피부가 빨갛게 변하고 만졌을 때 뜨겁다면 이는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는 혈전 정맥염, 즉 정맥벽에 염증이 생기고 그 안에 혈전, 다시 말해 핏덩어리가 생긴 것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고를 바르는 것이 소용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열 효과가 있는 연고를 바르거나 이 부위를 강하게 마사지하는 것은 절대 금지입니다. 이는 혈전이 떨어져 나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떨어진 혈전이 혈류를 타고 폐로 이동하면 치명적인 폐색전증, 폐동맥 혈전색전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정맥을 따라 생기는 모든 종류의 단단함, 붉은기, 그리고 국소적인 발열 증상은 즉시 의료 도움을 받아야 하는 절대적인 징후입니다. 혈전성 정맥염이 뭔지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천천히 흐르는 강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살이 고여서 잘 흐르지 않는 곳에는 찌꺼기나 진흙이 쌓이기 마련이죠. 혈액순환이 아주 느려진 정맥류에서도 똑같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혈액 속에 혈소판 같은 덩어리들이 서로 엉겨 붙고 약해진 혈관벽에 달라붙어요. 이게 바로 무서운 피떡, 즉 혈전이 되는 거죠. 우리 몸은 이 혈전을 낯선 이물질로 여기고 방어하기 위해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프고 빨갛게 달아오르며 심하게 붓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혈전이 겉에 있는 정맥에만 단단히 붙어 있을 때는 그저 국소적인 문제입니다만 이게 점점 커져서 몸 깊숙한 곳에 심부정맥으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조각이 떨어져 나가게 되면 큰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전성 정맥염이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시면 자가치료는 절대 금물입니다.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의사만이 초음파 검사를 해서 이 피떡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어디에 붙어 있는지, 얼마나 위험한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혈전을 녹이고 재발을 막는 올바른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5번째이자 가장 심각하고 안타깝게도 의외로 흔한 증상입니다. 바로
오랫동안 낫지 않는 피부 상처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증상은 처음에는 작은 물집이나 긁힌 상처 혹은 단순히 진물이 나는 습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이 점차 커지면서 결국 아물지 않는 개방된 상처로 변합니다. 이것을 바로 정맥성 궤양 측이람 혹은 트로피컬 궤양이라고 부릅니다. 이 궤양은 만성 정맥 부전이라는 빙산의 마지막 최악의 단계에 해당합니다. 궤양이 나타났다는 것은 피부 조직의 영양 공급이 완전히 망가져서 말 그대로 피부가 죽어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궤양은 보통 다리 안쪽, 즉 복숭아뼈 위에 주로 생깁니다. 이 상처는 통증이 매우 심하고 심지어는 악취가 나기도 하며 일반적인 상처 치료제로는 잘 낫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연고를 바르는 행위는 마치 배에 구멍이 났는데 반창고만 붙이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상적인 정맥 혈액순환을 회복시키지 못하면 이 궤양은 절대 아물지 않고 크기만 점점 커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맥성 궤양은 왜 이렇게 치료하기 어려울까요? 이는 문제가 상처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궤양이 발생한 피부 환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위의 피부와 피하 조직은 정체된 혈액의 노폐물로 인해 이미 손상되고 심각한 산소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우리 몸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회복력이 아예 없습니다. 상처에 침투한 모든 세균들은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며 끊임없는 염증과 고름을 유발합니다. 환자분들은 수년간 병원에 드나들며 소독하고 항생제나 은성분이 든 연고, 그리고 다양한 드레싱 재료에 엄청난 돈을 쓰지만 결국 일시적인 호전만 얻을 뿐입니다. 궤양이 줄어드는 듯 하다가도 다시 재발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죠. 궤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유일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즉, 정맥류를 해결하고 정상적인 혈액순환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조직에 공급되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스스로 재생 과정을 가동하고 궤양은 자연스럽게 아물게 됩니다. 잠깐 이 5가지 신호를 무시하고 연궤만 의지한다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계속되는 통증과 다리의 무거움은 결국 활동력을 떨어뜨리고 무기력함은 물론 심하면 우울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부종은 심장과 림프기관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됩니다. 피부 변형은 흰색 위축 단계까지 진행되어 피부가 담뱃갑 속에 종이처럼 얇아지고 아주 작은 충격에도 터질 듯 위태로워집니다. 혈전성 정맥염은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혈전색전증을 일으킬 수 있는 상시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더욱이 잘 낫지 않는 만성궤양은 그 주변부에 계속 고통과 감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암으로 변질될 수 있는 위험성까지 품고 있습니다. 결국 초기에 하루짜리 간단한 시술로 충분히 해결 가능했던 문제가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 만성적이고 지겨운 질환으로 바뀌어 길고 복잡한 치료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는 돈이 아닌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소중한 삶의 시간입니다. 자, 이제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한두 가지 알아차리셨고 이제는 정말 조치를 취해야겠다 하고 마음 먹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정맥 전문의를 만나러 가시면 무엇을 하게 될까요? 전혀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첫 방문은 무엇보다도 의사 선생님과의 대화와 진찰이 전부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환자분이 어떤 점이 불편하신지,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더 심해지는지 자세히 물어보실 거예요. 그리고 다리와 혈관 정맥 상태, 피부 상태, 부종이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피실 겁니다. 이 과정은 아프거나 고통스러운 부분이 전혀 없으니 안심하세요. 이 단계에서의 목표는
환자분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수술을 권유하거나 무서운 결과부터 이야기하며 겁을 주지는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좋은 전문가는 환자분을 안심시키고 현재 정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실 거예요. 요즘의 현대적인 정맥 치료는 예전처럼 두려움이나 통증을 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신 기술로 편안하게 진료를 받고 아주 빠르게 활동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 모든 걱정과 망설임을 버리시고 가장 중요한 이 첫걸음을 용기 내어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병원에 처음 오셨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혈관 초음파 검사, 즉 초음파 듀플렉스 스캔입니다. 이것이 하지 정맥류를 진단하는데 가장 정확한 기준이 되는 골드 스탠더드입니다. 이 검사는 다른 초음파 검사와 똑같기 때문에 전혀 아프지 않고 아주 안전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피부에 전용 젤을 바르고 다리 위를 센서로 부드럽게 문지릅니다. 모니터 화면을 통해 선생님은 환자분의 정맥 혈관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혈관의 굵기, 벽의 상태,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판막 밸브이 잘 작동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느 위치의 판막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피가 거꾸로 역류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혈관 속에 혈전 피떡이 생겼는지,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위험한지까지도 모두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검사 하나만으로 환자분의 정맥 시스템 상태에 대한 모든 것을 빠짐없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 선생님은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어르신께 가장 잘 맞는 맞춤형 치료 계획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짐작으로 하는 막연한 치료는 없습니다. 오직 정확한 진단만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고 그 목표에 맞춰 집중적으로 치료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병원에 가기를 망설이는 가장 큰 오해와 두려움부터 싹 지워봅시다. 바로 이거죠. 가자마자 무서운 전신 마취 수술을 하고 다리를 크게 째고 병원에서 오랫동안 누워 있어야 한다. 이제 이런 걱정은 접어두세요. 정맥을 제거하는 예전 방식의 절개 수술, 정맥류 발거술은 요즘에는 정말 심각하게 병이 진행된 경우에만 아주 드물게 시행됩니다. 요즘 하지정맥류 환자분들의 95%는 모두 현대적이고 덜 부담스러운 최소 침습적 치료법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 시술들은 모두 입원할 필요 없이 당일에 오셔서 받는 외래 시술입니다. 병원에 오셔서 시술을 받고 한두 시간 뒤면 바로 두 발로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어요. 전신 마취도 필요 없고 국소 마취만으로 충분합니다. 피부에 칼로 짠 흔적이나 흉터는 전혀 남지 않습니다. 주사바늘 자국 정도만 남는데 이마저도 금방 아물죠. 회복 기간도 아주 짧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바로 다음 날부터 평소 생활로 복귀하십니다. 그러니 수술에 대한 두려움은 이제 완전히 근거 없는 걱정이 된 거죠. 요즘 가장 인기 있고 효과적인 치료법 중 하나가 바로 이 EVLK, 즉 정맥 내 레이저 응고술입니다. 이름은 좀 어렵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초음파로 보면서 의사가 작은 구멍을 통해 레이저 장치에 연결된 아주 얇은 광섬유를 문제있는 정맥 안에 삽입합니다. 그러면 레이저가 켜지고 그 에너지가 정맥벽을 안에서부터 찢어서 붙여버리듯이 정교하게 가열합니다. 그 결과 문제가 되었던 정맥은 딱 붙어서 기능을 멈추고 혈액 흐름은 건강한 다른 혈관들로 안전하게 옮겨갑니다. 아팠던 정맥은 시간이 지나면서 몸속에서 자연스럽게 흡수되어 사라집니다. 전체 시술 시간은 40분에서 60분 정도로 짧고 국소 마취만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흉터가 남지 않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식입니다. 병든 정맥이 없어지니 하지 정맥류도 사라지는 원리입니다. 이 방법의 성공률은 무려 98%에 달합니다. 하지 정맥류를 빠르고 안전하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21세기 첨단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현대적인 방법으로는 경화요법이 있습니다. 이 시술은 피부에 거미줄처럼 보이는 작은 실핏줄이나 아주 크지 않은 정맥류를 제거하는데 아주 이상적입니다. 시술의 핵심은 매우 얇은 주사바늘을 이용해 문제가 있는 혈관 안에 경화제라는 특수약물을 주입하는 것입니다. 이 약물은 정맥의 내벽에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 혈관이 서로 붙게 만듭니다. 이후 붙은 혈관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체내에 흡수되어 사라지게 됩니다. 이 시술은 통증이 거의 없으며 걸리는 시간도 단 15분에서 20분 정도로 매우 짧습니다. 다만 완벽한 결과를 위해서는 때에 따라 여러 차례 시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경화요법은 레이저 치료 후에도 남아있는 아주 작은 혈관들을 정리하여 흠잡을 데 없는 미용적 효과를 얻기 위해 보조적인 치료로 자주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현대 정맥하기 절개나 심한 통증, 긴 회복 기간 없이도 혈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또 하나의 좋은 예시입니다. 치료 옵션은 다양하게 존재하며 의료진이 고객님께 가장 최적인 방법을 찾아 드릴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 결론은 무엇일까요? 하지 정맥류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방치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또한 연고만 발라서 해결될 수 있는 병도 절대 아닙니다. 초기에 전문의를 찾아 조기 치료를 하는 것은 단순히 다리 미용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르신들의 건강, 활력 있는 노년, 그리고 장수를 위한 소중한 투자입니다. 하지 정맥류의 원인을 초기에 뿌리 뽑으면 단순한 통증이나 부종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혈전성 정맥염이나 다리 궤양 같은 무서운 합병증이 생기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효과도 없는 연고나 크림, 붕대 등에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낭비했을 돈까지 절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통증과 불편함 없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활력 있는 삶의 기쁨을 되찾게 된다는 점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혈관 전문의 플레볼로그를 찾아가십시오. 빨리 행동하실수록 치료는 더 쉽고 더 빠르며 비용도 절감됩니다. 당신의 두 다리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튼튼하게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소중한 다리 건강을 지금 바로 지키십시오.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는 오늘 5가지의 아주 중요한 신호를 살펴봤습니다. 바로 지속적인 통증과 무거운 느낌, 잘 빠지지 않는 부종, 피부의 변화, 혈관 속의 단단한 덩어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궤양의 발생입니다. 이 영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꼭 기억해 두세요. 연고나 크림은 절대로 하지 정맥류의 치료제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그저 아주 초기 단계에서 증상을 잠깐 완화시켜주는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이것에만 의존한다는 것은 스스로 병인의 혈관을 안에서부터 망가뜨리도록 내버려 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때맞춰 혈관 전문의를 찾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날은 현대적이고 빠르며 통증도 거의 없이 문제를 영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합병증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선제적으로 대처하십시오.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질은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중요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앞으로 나올 건강에 대한 새로운 영상들을 놓치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꼭 의견을 나눠주십시오.
방금 언급된 신호들 중에서 어떤 점이 여러분을 가장 고민하게 만들었나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